안녕하세요. 김현행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주택자금 공제와 관련한 사항을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연말정산 하실 때 이제 주택자금과 관련해서 문제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뭐가 있죠? 청약이 있죠.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이제 근로소득자라면 다 가지고 있는 청약저축이 있겠어요.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거하는 형태를 보시게 되면 월세이거나 전세이거나 아니면 매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이겠죠. 이때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 때 주택 임차 차입금과 관련해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주택자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이라고 해서 만약에 주택을 구입했다, 그렇게 되면 주택 매매분에 대해서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으세요. 주택자금 공제로. 그리고 이때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청약저축에 대한 납입액이든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든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그리고 월세세액 공제, 주택자금과 관련한 공제는 사업소득자들은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들만 가능한 공제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뜨면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주택자금 공제를 반영을 하고 계시죠. 하지만 여러분들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연말정산이라는 거는요, 결국에는 근로자 본인 책임 하에 근로자 본인이 검토해서 요건을 검토 후에 인사팀이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잘못 신고가 되었을 때 과연 인사팀이 책임을 져줄 것이냐, 재무팀이 책임을 져줄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대행해 드리지만 항상 연말정산 시에는 요건의 경우에 본인이 검토해서 제출을 하시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부당하게 공제받았다면 부당공제에 대한 책임은 대행자나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 납세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연말정산 하시다 보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안내 멘트가 뜨더라고요. 잘못 입력하면 네 책임이야, 이렇게 이제 안내가 뜨고 있습니다. 이 주택자금 공제와 관련해서 그냥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떴다고 해서 그대로 그 금액을 반영하셔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각각의 요건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공제가 있는데요. 청약저축 납입액은 연간 240만 원까지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저축 납입액의 40%가 공제 금액이 되는 것이고요. 이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청약저축의 경우에는요,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집을 10채 가지고 있는 건물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된 투자를 위해서 청약저축을 납입하고 있다. 근데 뜨더라. 이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공제를 받으시면 부당하게 공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공제를 받아선 안 된다는 거를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주택자금 공제 대부분은요, 기본 전제가 무주택 세대주예요. 무주택이면서 세대주. 세대주는 어디서 보느냐? 여러분들 주민등록 등본을 뽑아보시면 거기에 맨 위에 세대주가 있어요. 세대주가 있고 밑에 세대원들이 있습니다. 무주택이면서 세대주여야 주택자금과 관련한 공제를 주는 거겠죠. 아파트를 10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주택자금과 관련해서 근로소득까지 세이브가 되는 그런 공제를 해줘서는 안 되겠죠. 그 취지에 못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임차 차입금과 관련해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죠. 이 경우에는 그 원리금에 대한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데요. 그 납입한 금액의 40%를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요건은 무주택 세대여야 되고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임차하셔야 돼요. 국민주택 규모의 경우에는요,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리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하가 국민주택 규모가 되는데요. 이때는 규모, 면적, 주택의 면적 요건을 따지게 됩니다. 전세로 살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임차하게 되면 무주택 세대주이고, 이 경우에는 주택임차 차입금과 관련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이 주택자금 공제에서 말하는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요,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이 돼야 돼요. 주거용 오피스텔을 전세로 살면서 전세자금과 관련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게 맞는데, 전세자금 대출은 예외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이게 바로 3번에 해당되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인데요.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그거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 주택자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 이때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매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자 상환액을 납부하고 계시다면 그거는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거. 그거를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임차해야 된다. 그리고 이때 세대주가 주택자금과 관련한 공제를 전부 다 받지 않았다. 이거는요, 세대주가 청약저축과 주택임차 차입금,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월세세 공제, 주택과 관련한 모든 공제를 받지 않았어야 돼요. 그게 요건이에요. 그렇게 해야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과 관련한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세대원이 이제 공제를 받게 되면 세대원 명의의 차입금이어야 돼요. 세대원이 세대원 명의로 차입을 했어야 차입금에 대한 납입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세대주가 차입한 거를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원래 입증을 해야 돼요. 세대원이 세대주를 대신해서 납입을 했다는 거를 원래는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주택담보대출. 주택을 샀어요.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어. 그랬을 때 내 돈으로 사는 경우가 거의 없죠. 대한민국에서 불가능합니다. 집값이 미쳐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100% 공제가 가능한데 이때는 이제 무주택이거나 아니면 이건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실행한 것이기 때문에 1주택자여도 됩니다. 주택자금 공제는 기본적으로 다 무주택이어야 되지만 이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샀다는 거잖아요. 내 집 마련의 꿈이 실현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1주택까지 가능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2월 31일 현재 2주택 이상자가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서 이자를 상환하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주택자금 공제를 받는다.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여야 되고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이번에는 면적 요건이 아니고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과연 기준시가가 뭔지도 모르는데 기준시가를 근로자분들이 찾아서 요건을 검토하고 주택자금 공제에 넣을 것인가, 이건 좀 의문입니다만 넣으셔야 됩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취득 당시에 기준시가가 5억 원을 넘었는지 여부, 그런 주택이 서울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서울에 많지 않죠. 만약 그렇게 됐다면 일단 면적 요건 따지지 않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전세했고 매매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월세입니다. 월세세 공제는요, 무주택 세대주여야 돼요. 이 월세세 공제의 경우에도 만약에 세대주가 다른 주택자금 공제 등을 받지 않았다고 했을 때는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세 공제도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월세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7천만 원 넘는 경우에는 너는 고액연봉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월세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월세 살아도 그냥 네 돈으로 내. 세금은 안 깎아줄 거야. 이겁니다. 총급여 7천만 원 기준이 워낙 많으니까 뭐 7천만 원의 저주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임차주택의 범위는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어야 돼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어야 되고 아니면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요건이 다르죠. 그래서 월세, 전세, 매매가 다 달라요. 그래서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아요. 월세세 공제는 이제 월세 금액에 대해서 10%, 12%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도는 750만 원까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2% 공제가 가능한 거고요. 5,500에서 7천만 원까지는 10%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750만 원 기준으로 75만 원 정도의 세액 효과가 있게 되겠죠. 10% 기준으로 봤을 때. 월세세액 공제도 납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월세세액 공제는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물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해당 내역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이번에 이제 제출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건 조회가 가능하겠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월세세액 공제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조회해서 계좌이체 영수증,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월세세 공제와 관련해서는요, 여러분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오피스텔도 포함하고 고시원도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전입이 요건입니다. 월세세 공제를 받을 때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과 관련해서는요, 세대주가 받지 않으면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는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택자금 공제와 관련해서는 많이들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규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중간중간 바뀌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청약저축 납입액과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은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소득공제 금액이 300만 원을 한도로 하게 되고요.
생활저축 납입액, 전세자금 대출, 거기에다가 주택담보대출 요 세 가지에 대한 금액의 공제 한도는 30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까지 한도가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즘 다 시스템으로 걸러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과연 이걸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만 검토하시면 세액공제 금액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공제 효과를 좀 산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제 요건이 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부당하게 공제받아서 나중에 세금을 토해내는 일이 없도록 좀 유의를 해서 신고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유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연말정산 잘 하시고 13월의 월급 잘 받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아가 였습니다. 감사합니다.